달곤, 너는 부산 살면서 서울에 비해 차별받는다고 생각한 거 뭐 있어? 솔직히 나는 오히려 서울보다 부산이 5만 배는 살기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다들 극한다 아이가. 부산은 돈만 있으면 진짜로 살기는 좋다고. 나도 부산이 좋긴 한데 딱 하나 서울이 부러운 게 있거든. 뭐고 말해봐라. 바로 서울 옆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그게 너무 부러워. 응? 그게 와? 아니, 내가 유학 다닐 때 한국에서 미국이나 유럽 한번 가려고 하면 이 부산에서 인천까지 올라가야 하고, 아침 비행기로 예약하면 또 밤 새도록 야간 버스 타고 올라가야 되고, 아니 이런 인터내셔널 월드에서 이게 말이 돼? 생각해보니까 맞네. 부산 경남 사람이라면 다 공감하겠는데요. 그렇지?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행군 행구실 주제는 바로 부산 출발 장거리 노선입니다. 일단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은 에어버스 321과 320 기종으로 단일화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최대 항속거리는 약 6,000km 정도거든요. 항속거리가 6,000km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차로는 서울 부산을 12번 왕복하는 거리라 하네요. 이론적으론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나 인도까지도 갈 수 있는 거리긴 해요. 하지만 비행기가 6,000km 날 수 있다고 6,000km 떨어진 곳까지 운행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최대 항속거리는 이론적인 수치일 뿐이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고 햄토리. 갑자기 이론이라니. 6,000km를 가려면 연료를 최대치로 채워야 하는데, 그러면 무게 때문에 승객과 화물을 줄여야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제트 기류를 만날 수도 있고 외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 운항 거리는 최대 항속거리의 10에서 20% 정도를 줄여서 계산해야 해. 그럼 에어 부산에선 저 6,000km 갈 수 있는 비행기로 최대 어디까지 취항하고 있지요? 현재 김해공항 전체 항공사를 통틀어서 가장 멀리 가는 노선은 에어부산이 운영하는 김해 발리 구간입니다. 비행거리 5,389km로 김해공항 국제선 중 유일하게 5,000km를 넘는 최장거리 노선이에요. 그 다음은 아마 부산 싱가포르 노선을 취항하는 제주항공으로 4,80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LC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김해공항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항속거리가 긴 비행기를 투입하면 될 텐데 왜 안 그러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항공 사업이 인천공항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김해공항에 미주 유럽 노선이 생길 경우 인천공항의 여객 수요가 줄어든다는 점을 정부에서 우려한 것으로 보여요. 사실 인천공항을 만들면서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허브공항이 되려면 홍콩 챔라콩 공항이나 싱가포르 창의공항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이기려면 아무래도 항공 수요를 몰아줘서 규모에 있어서도 경제를 만들 필요도 있었죠. 인천공항이 제2터미널에 이어 제3터미널까지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객 수요가 되니까 뭐 이 정도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젠 명실상부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를 매김한 것 같은데 김해공항에 유럽 노선 1개, 미국 노선 1개 정도는 놔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론상으론 그렇긴 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 또 무슨 문제? 장거리에 투입되는 비행기는 A380 같은 초대형 항공기가 사용되거든요. 항공기가 대형화될수록 제동거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주로의 길이도 따라서 늘어나야 해요. 보통 4,000m급 활주로가 필요한데 김해공항 활주로는 3,200m라 장거리 노선 운항에 부적합합니다. 아깝이. 만들 때 800m만 더 길게 만들었어도 뭐 우리도 좀 달라고 우겨볼 수 있었는데 뭐이 아깝네요. 네, 근데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김해공항을 처음부터 4,000m급으로 만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요. 에헴, 김해공항은 원래 1959년 김해 공군기지로 개항한 군용 공항이었어요. 부산에는 원래 수영공항이라고 해서 지금 센텀시티가 있는 자리에 민간공항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 흉내내는 거지?
와, 공항이 뭐 해운대 수영구 등 부산 도심 주거지역과 엄청 가까웠네요. 와, 이 민원이 뭐 억수로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니 활주로 길이도 엄청 짧았네요. 네, 맞아요. 결국 1976년 8월 김해 군사공항 부지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군용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사용하려다 보니 아무래도 군 작전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민항기 활주로를 계획하게 됩니다. 또 지형적으로도 김해공항 서쪽은 불모산과 이모산이 있고 동쪽은 낙동강이 있어 활주로를 길게 내기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타협을 하다 보니 3,200m로 결정된 거죠. 아, 그럼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장거리 노선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우리에게 남은 히든카드가 한 장 더 있지 않습니까? 바로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말이죠. 가덕 신공항에는 장거리 노선이 들어오는 게 거의 뭐 확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일단 가덕 신공항의 활주로는 길이 3,500m, 폭 4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뭐 제동거리 짧다면서 대형 항공기도 뭐 안 들어오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일단 에어버스의 대형 기종인 A380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권장 기준을 살펴보면요. 이륙 시에 요구되는 최소 길이는 2,900에서 3,300, 최적 길이는 3,500에서 4,000m예요. 그러니까 A380에 착륙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은 충족하지만 최적 길이에서는 좀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인 거죠. 아니 500m만 조금 더 늘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나? 이거 한번 지어놓으면 다시는 못 바꾸는 거잖아요. 아니 하는 김에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할 때 좀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가덕 신공항은 국내 최초의 순수 해상공항으로 활주로를 완전히 바다 위에 배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엄청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활주로 연장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A380 같은 초대형 항공기는 좀 아슬아슬하지만 그 아래급인 A350이나 보잉 777 기종에는 충분한 활주로니까 너무 활주로만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보잉 777만 해도 약 14,000km를 날아가고 또 에어버스의 A350의 경우 세계 최장거리 노선인 뉴욕 싱가포르 구간 18,000km를 운항 가능한 모델이니까 가덕에서 미국 유럽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해. 와, 그럼 완전 큰 비행기 빼고는 웬만한 건 다 날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네. 난 또 아예 안 된다는 건 줄 알고 뭐 실급했잖아. 가덕 신공항은 심야 시간 비행기 이착륙이 안 되는 김해공항과는 달리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니까 야간 새벽 슬롯도 활용할 수 있어 장거리 항공편을 위한 슬롯 확보가 쉬워지는 장점이 생기게 돼. 장거리 항공편은 환승 수요도 많고 24시간 운영 가능하면 승객들이 환승 공항편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뭐 인천처럼 허브 공항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미주 유럽 출발 대형 항공기 이용 승객이 가덕에서 작은 비행기로 환승해서 일본, 중국, 동남아 등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연스레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환승 네트워크가 크게 강화될 겁니다. 아, 그러면은 김해공항 이야기에 이어서 신공항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국토 균형 발전, 뭐 제2의 도시 부산의 부활이 걸린 이 신공항을 어떻게 잘 설계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것을 연구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행구원 다음 시간은 네가 준비하도록 해. 알겠지? 어째 잘 나간다 했다 갈구원. 야, 너 삐졌냐? 야, 네가 연구해야 될 거 아니야. 삐진 거 아니에요. 함토리 니도 밥값을 해야 될 거 아이가. 나 간다. 깨라 깨라 깨라.